모두가 멸종했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화산이 깨어나 80km 높이의 검은 화산재 구름을 토해냈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약 9배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강력한 크라카토아 화산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멀리 남아공까지 배를 덮쳤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기온을 변화시켰습니다. 순다 해협에 있는 크라카토아 화산섬은 수세기 전 또 다른 대규모 분화 덕분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83년 이전에는 적어도 200년 동안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해 5월의 첫 번째 진동과 폭발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붐비는 수로를 항해하던 배들이 화산 위로 화산재 구름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다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화산재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8월 말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약 4,828km 떨어진 호주에서 화산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음을 무거운 대포의 굉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은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5일 동안 화산 폭발로 인한 압력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며 여러 대륙의 기압계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 산사태가 40km 떨어진 곳까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섬을 파괴하고 3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산이 칼데라로 붕괴한 후 발생한 쓰나미로 수만 명이 더 익사했습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의 해안마을 100곳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을 기록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지각판이라는 거대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습니다. 이 판들은 그 아래의 용융층인 멘틀 위에서 서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서입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 호주판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판의 일부와 충돌하죠.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을 받으면 화산 폭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 크라카토아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각 봉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마그마방의 출구 역할을 해요. 이전 화산 폭발 당시 파편이 이 출구 중 하나를 막았고 그 아래에 압력이 쌓였어요. 크라카토아가 마침내 폭발했을 때 마그마방이 활짝 열렸어요. 화산 폭발은 이른바 화산겨울로 이어졌어요. 크라카토아는 25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 화산재, 먼지, 잔해물을 대기 중으로 내보냈어요. 그 결과 지구를 둘러싸는 두꺼운 베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입자들은 햇빛을 산란시켰고 그 아래 대륙권은 냉각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몇 년 동안 강하게 유지되었어요. 북반구는 평균 기온보다 낮은 기온을 경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화산 폭발 이후 몇 달 동안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일몰은 붉은색과 주황색의 장엄한 쇼로 바뀌었죠. 한 천문학자는 이것이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를 탄생시킨 영감의 원천이라고 추측했어요. 이 그림은 화산 폭발 후 노르웨이 상공의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비쇼베골이라는 희귀한 형태의 후광과 해질녘에는 화산 보라색 빛을 발산했습니다. 크라카토아가 폭발한 후 몇 년 동안 다른 파란색, 때로는 녹색으로 보였어요. 그 이유는 일부 화산재 구름이 붉은 빛을 산란시킬 만큼 큰 입자로 가득 차서 다른 색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라벤더 태양과 밤에 빛나는 구름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크라카토아 화산은 과학적으로 잘 기록되고 연구된 최초의 화산 폭발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배가 화산재 구름을 처음 목격한 순간부터 재앙적인 폭발까지 과학자들은 지질 탐사를 조직했어요. 그들은 화산을 연구하고 화산암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화산 활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죠. 크라카토아는 붕괴된 칼데라에서 수증기와 잔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일부 주민들이 있기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잠잠한 상태였어요. 몇 주 만에 새로운 원뿔의 가장자리가 해수면 위로 솟아올랐어요. 1년 후 크라카토아의 아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이 생겼습니다. 화산은 계속 분출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1815년 4월 탐보라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도네시아 섬바와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폭발로 가옥이 파괴되고 10,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여파로 퍼진 질병으로 인해 8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해는 여름이 없었던 해로 역사에 남게 되었어요. 춥고 습한 날씨가 유럽과 북미를 예상치 못한 한파에 휩싸이게 했어요. 2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그해 여름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가축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기근이 서유럽과 북미를 덮쳤어요. 뉴 잉글랜드에는 여름철에 눈과 혹독한 서리가 내렸습니다. 식량 가격이 올랐어요. 말에게 먹이는 귀리는 사치품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1817년 자전거 발명에 영감을 주었다고 말해요. 과학자들은 초기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이 탐보라 화산 폭발 때문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비슷한 해와 비교했어요. 그 결과 강수량은 거의 같았지만 기온은 훨씬 더 따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화산을 도입했을 때 여름이 없었던 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은 극심한 추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 100배까지 높인다고 말해요. 약 7만 4천 년 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 폭발은 2800만 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큰 폭발로 기록됐어요. 인도네시아, 인도양의 일부가 15cm의 화산 잔해로 이루어진 담요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이 화산은 거의 300만 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양의 암석을 토해냈어요. 화산이 남긴 분화구는 지금도 우주에서 볼 수 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햇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혹독한 화산겨울이 시작되어 6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토바 화산 폭발과 현대 인류의 제한적인 유전적 다양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도 해요. 약 7만 4천 년 전, 정확히 토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은 소수의 생존자 그룹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토바 재앙 이론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초기 인류 대부분은 화산 폭발 후의 기후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 운이 좋고 유전적으로 제한된 몇몇이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러나 고고학 및 고기후 기록은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리커스 대학교의 벤자민 블랙과 그의 팀은 암호를 풀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못된 기후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숨겨진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화산 배출량, 분화 시기, 배경 기후 상태, 분화구 높이에 따라 42가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토바 화산 폭발이 어떤 기후 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첫 해 북반구의 기온은 섭씨 10도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초기 인류가 정착한 남반구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냉각을 겪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기후 패턴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화는 옐로스톤이나 토바산과 같은 초화산에서 발생해요. 다행히도 이러한 화산은 약 10만 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폭발합니다.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짧은 기간의 냉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화산 폭발을 연구해요. 수십 년마다 화산 폭발은 상당한 수의 입자와 가스를 방출해요. 그중 일부는 충분한 햇빛을 차단하여 짧은 지구 냉각 기간을 시작합니다. 화산 겨울과 같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